안녕하십니까. 역세권 랜드의 조이기로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지금 2024년 11월 말인데 이제 한 달만 있으면은 또 해가 바뀌죠. 내년에, 올해는 뭐 거의 지나갔다고 보면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아주 관심들이 많죠. 그 부분하고 아파트 재테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방안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는 굉장한 노하우고요. 또 한번 들어보시고 모르시는 게 있으면 또 연락 주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1가구 1주택 비과세하고 부동산 매매업으로 그 양도세를 그 절세하는 게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부동산에 투자는 해야 되겠고, 어떤 아파트를 어떻게,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가격을 가지고 투자를 할 건가. 또 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가 또 급락하고, 또 이 지역마다 강북, 강남, 서울, 경기, 수도권, 지방 다 틀리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주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직접 저를 찾아오시는 분도 많은데 이제 서로 시간을 그거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연락을 하셔가지고 장시간 상담하시려면 만나시는 게 좋고요. 전화 뭐 이런 거는 뭐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의 그 아파트 시장 전망을 이렇게 보면은 쉽지가 않아요. 전문가들이 지금 다 틀린데, 양극화는 뭐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아파트가 급등했다가 또 푹 떨어지는 그 과정에 있는데, 다 그런 게 아니고 강남이라든가 뭐 좀 상급지라고 이야기하는 곳들은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북 쪽은 많이 이제 떨어진 상태고, 많이 떨어진 데도 있고 뭐 조금 떨어진 데도 있고 각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양극화는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는 지금 그 2025년 이 상태가 좀 상반기까지는 지속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가 있고요.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그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상승을 하지 않겠나,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전문가마다 이건 틀리니까요. 뭐 우리 구독자님들도 생각이 다르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경기 침체하고, 지금 경기가 뭐 굉장히 침체하고 있어요. 우리 제가 아시는 분도 그렇고 오랫동안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특히 이 아파트 쪽에서는 지금 뭐 공급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건설회사에서 섣불리 사업을 대들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이 안 되니까 거기에 따른 또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고, 그래서 경기 침체와 공급 부족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2025년도에 아파트 시장의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다 뽑아봤는데, 경기 침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가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 기후변화는 뭐 지금 겨울인데요. 겨울에 이제 접어드는데 아직도 뭐 그렇게 춥지 않고, 그래서 기후변화, 폭염이나 폭우라든가 폭설, 화재, 또 눈이 또 첫눈인데 엄청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뭐 첫눈이 또 이렇게 많이 내린 경우는 또 처음 봤어요. 또 화재, 가뭄, 지진, 해일. 이 기후변화는 우리가 사람이 예측하기가 어렵죠. 지금 워낙 아주 뜨거워져 있기 때문에 지구가. 그래서 이 기후변화 문제는 모든 이 경제 상황에 언제 어떻게 변화를 발생을 할지 모를 정도로 기후변화가 아주 심각하죠.
그리고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거는 뭐 계속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죠. 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아주 이 그림이 좋았어요.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5년 동안에. 그럼 5년 동안에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공급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원자재 값이라든지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정책적인 요인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거는 뭐 전문가나 우리 그 구독자님들은 다 똑같이 일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 관세를 많이 올린다고 하잖아요. 관세를 올린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아무래도 지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 우선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1등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지금 뭐 1등인데 지금도 중국이 계속 부상을 하고 있고 뭐 이래서 트럼프가 이기 집권을 하면서 미국 외의 나라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에 좀 영향이 좀 많이 있다. 대부분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리고 금리 인하도 지금 한번 했는데 금리 인하는 사실 좀 불확실하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스라엘 하마스 이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가 뭐 거중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설사 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가 엄청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뭐 물가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물가는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어서 2025년도에 섣불리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예측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한 게 다 틀립니다만은 양극화가 지속되고 상반기는 하락이 좀 이어질 걸로 보이고 하반기는 좀 상승할 거다. 경기 침체하고 공급 요인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가 예상을 했는데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지나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여하튼 한번 지켜봐야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단지 제 생각만이 아닌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코노미스트 보면은 내년 2025년 부동산 가격이 제한적으로 하락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언론에서 떠든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다 맞춰서 저는 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제가 전문가로서 소신을 가지고 부동산 상담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이코노미스트의 이 내용하고는 이제 저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띄웠고요. 그 다음에 현대경제연구에서 보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가 그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뭐 마찬가지죠.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양극화라는 거는 이 아파트 시세뿐만이 아니라 이 빈부의 격차도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잘 산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 아니고 마찬가지로 잘 사는 사람은 항상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이런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 계속 이어질 것이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년에 아파트 가격이 이 양극화는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상급지는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가격이. 모든 인프라가 주변에 갖춰져 있는 데다가 주변 그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양극화는 계속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파트 재테크라는 게 결국은 살 때 싸게 사서 이제 비싸게 파는 건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매매를 해서 가치를 높이냐 이제 이게 아파트 재테크라고 보면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고 집 한 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일정 시점에 가서 오르면 이제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소유하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고,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살지 않으면서 그냥 사놓고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고, 거주하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거주하는 것보다는 사놓고 또 올라가면 팔고 이런 방법이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아파트는 부동산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예전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안정시장이라는 거는 경기가 그 변동에 따라서 이 변화가 심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어디냐면 이제 역세권인데, 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 또 소형 아파트를 이 안정시장이라고 하거든요. 상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주 이 보수적이고 이렇게 급락이나 급등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안정시장에 투자하는 게 맞죠. 저도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너무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경우가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아파트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데, 어떻게 사는 방법이 있냐,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이미 지어진 아파트, 구축 아파트를 사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싼 걸 사야 되는 거죠. 강남 쪽에서는 싸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 있는 데다가 쉽사리 떨어지지가 않아요, 상급지는. 그래서 서울에서 살려면 강북 쪽에 가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강북은 아직 오르지 않고 떨어진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품을 또 손품을 많이 팔아야 되죠. 그래서 급매물을 사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는 강남이든 강북이든 관계없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에 가서 사시면 되죠.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뭐냐면, 너무 가격이 많이 오를 곳에 가서 분양가를 많이 받으면 이 투기 장세가 될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게 일정 수준으로 낮춰서 분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한 거죠. 근데 이런 데 가서 사시면 또 당연히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매로 몇 번 유찰된 그런 아파트를 사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사실상 경매로 해서 아파트를 사는 경우에는, 원래 경매 시장에는 부동산이 좋은 물건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경매 시장에 나가기 전에 좋은 물건은 이미 다 매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불경기일 때는 경매 시장에도 아주 빼앗는 물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좋은 물건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좀 불경기로 들어가는 시장에서는 경매도 좋은 물건을 찾을 수가 있다. 두 번, 세 번 이렇게 유찰이 되면요, 아무래도 싸게 사는 거거든요. 그럼 싸게 사서 싸게 팔면 되니까. 어차피 싸게 샀기 때문에 싸게 팔아도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사는 방법은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고, 파는 방법은 그럼 어떤 방법이냐? 두 가지로 이제 압축을 할 수 있는데, 아파트는 샀다가 팔면은 수익이 생기죠. 수익이 물론 안 생기면은 그 사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양도세를 절감하는 게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인데, 1가구 1주택 비과세 방법이죠. 이거 뭐 다 아시는 분 아시는 건데, 요거는 2년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보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2년은 무조건 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입한 다음에 2년 있다가 파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2년이 지났는데 오르지 않았다, 좀 더 기다리셔야 되죠. 그래서 양도세는 안 내는 방법으로 하는 게 아주 기본이죠. 그걸 1가구 1주택 비과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주택자는 중과가 되죠, 양도세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양도세를 중과받지 않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부동산 매매업으로 매도를 하면 단기간에 매도를 해도 세금을 안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고 또 매매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사업자 등록을 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양도세를 많이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매매업자가
전국에 한 3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매매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 거냐, 1번을 할 거냐, 2번을 할 거냐 하는 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해야 되는 거죠. 본인 상황에 맞게. 아파트 딱 한 채인데 뭐 매매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한 채라고 하더라도 또 사서 매매업을 하면 됩니다. 그거는. 그 2채 사도 되고 3채 사도 되고 4채 사도 되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 매매업으로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해서 절세하는 방법, 이 2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고, 그래서 부동산 그 매매업이나 이 경매는 좀 부동산 전문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 상담을 받으면서 또 본인들이 이렇게 알아보시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의 그 장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샀다가 오늘 팔아도 뭐 1년 있다 팔아도 중과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1억을 수익이 생겼다, 양도차익이 생겼다. 그러면은 중과를 하면은 보통 70% 이상 내야 되거든요. 1년 이내에 팔 때는 77%인데 부가세까지 하면. 그러면 그 1년 내에 팔아도 양도세를 일반세율 6에서 45%를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 내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싼 거죠. 조건이 매매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매업을 해야 된다는 거는 한 채 가지고 그것만 고수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2채 이상을 가지고 매매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매업을 하면은 이제 필요 경비라고 그래서 양도 차익에서 내가 대출을 받았다. 그럼 대출 이자가 비싸잖아요. 이자 다 공제가 되고 임대료, 수리비, 뭐 차를 운전했다. 그럼 유대 이런 거 식대 다 공제가 되니까 또 세금이 조금밖에 안 내되죠. 그래서 매매사업자는 또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또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자금이 많지 않아도 부동산 매매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경매나 금매로 아주 싸게 매입하는 게 결국 부동산 매매업의 이제 핵심인데, 그거 뭐 경매로 받든 뭐 금매로 사든 싸게 사야 결국은 수익을 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비규제 지역,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이라는 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중과가 되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거는 강남 3구하고 용산구거든요. 여기를 피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85평방미터 미만을 하셔라. 이건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 매매업에서 85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 되면요, 건물 분해돼서 부가가치세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내고 나면 남는 게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 2가지만 유의해가지고 하시면은 뭐 부동산 매매업도 누구든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1가구 1주택 비과세하고 이 부동산 매매업을 활용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에서 돈 버는 거는 뭐 처음부터 뭐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종잣돈을 만들어 놨어요. 종잣돈을 만드는 거는 뭐 월급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저축하면 되는 거니까 3천만 원, 5천 1억 만들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을 잘들 모르시는 거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1억을 모았으면 1억만 가지고는 못 사잖아요. 대출 받아야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처음에는 이제 빌라부터 출발합니다. 빌라는 좀 싸니까요. 빌라에 들어가서 살면서 내가 팔아도 되고 소액부터.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로 옮겨 타야죠. 소형 아파트는 또 빌라보다는 비싸도 소형 아파트는 가격이 또 저렴하고, 그 다음에 소형 아파트 한 2채 또 사가지고 매매업을 해도 되고, 한 채 사서 팔고 또 사고 팔고 또 사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형에서 중형으로 가고 상급지로 갈아타서 결국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좀 자금이 부족하니까 수도권에서 이제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강북에서 또 강남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은
이 아파트에서 이 수익을 내는 게 단계를 꼭 밟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근데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파트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오늘 제가 나름대로 이 노하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아주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셔가지고 재테크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